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과중한 업무주의지 나는. 부회장님 민원 처리하러 다니라고 공사무소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면 검사장. 검사장이요? 검사장 그거. 단축 카톡에 자꾸 불편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는 해야 돼 거기든. 왜냐 그래야 고영태 우리 회장이 그 방에서 나가지. 이거 뭐야 월요일부터 수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알고 네 계정하고 어쨌든 그 메일 다 주고받고 뭐하고 너도 연관됐다고 생각되는 거 있지. 그거는 너도 다 없애고 그거를 유심칩 꼬라서 찢어버리고 그 전화기를 그냥 어디 한강 같은 데다가 던져버리라 그러더라고.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기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 라인을 다 자르고 우연 처리를 해버리면은 한 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돈 있는 회사에서 뭐 하는 게냐. 700억을 꼭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짠 걸로 수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은 이 판도 우리 오래 간다. 우리가 더 전략적이고 알았어? 우리는 권력이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해야 돼.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여 개 중 29개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수사 기록에 첨부했지만 검찰 수사기획 관련 내용은 수사 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쥐락펴락해왔다는 사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그 증거물. 그 꼼짝 못할 증거물로 인해서 의혹의 퍼즐은 하나 둘 완성됐고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저기 유영아 변호사께서 그 태블릿 PC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태블릿 PC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달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 탄핵이 됐는. 태블릿 PC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일어나더니 저 재판장님 태블릿 PC가 사실은 그 속에 검사해 보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태블릿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여태까지 떠들면서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거 태블릿이라는 거는 1분 30초면 그거 누구 소유고 누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몇 달이에요, 몇 달? 예? 작년 그러면 그게 8월, 9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을 적에 태블릿이 터진 거는 10월 달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11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걸 검찰이 감춰대는 거 아닙니까?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16분경 문서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되었다. 이는 JTBC 측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 2016년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해서 오후 3시 30분에 충전기를 구매해서 전원을 켰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포렌식 보고서에는 오전 8시 16분에 문서를 여러 번 기록이 발견, JTBC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JTBC 취재 책임자의 개인 칼럼에 따르면 JTBC 측은 본인들이 주장한 2016년 10월 18일보다 한참 전에 태블릿을 입수했다 실토했다. 난삽한 포렌식 보고서를 볼 때 JTBC가 알리바이를 짠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여러 번 모든 기록은 삭제하여 정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6.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문서와 사진 모두가 암호로 검찰에서 제출됐다. 일반적으로 포렌식 보고서는 누가 IT 기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는 IT 전문가들이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며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문자 대화는 모두 암호화 처리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삭제해도 바로 복구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기 위해 암호화하여 제출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 검찰과 재판부는 즉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암호화를 풀어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JTBC 태블릿 PC 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촛불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바에는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게 낫다는 괴담이 돌았고, 세월호 촛불에서는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괴담이 나돌았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거짓 탄핵의 핵심 증거라는 태블릿 PC가 결국 깡통에 불과했고 괴담으로 밝혀진 만큼 이를 조작하고 공모한 세력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힘으로 JTBC 태블릿 PC 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발의할 것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각 당에 촉구한다.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밝혀진다. 대한애국당은 가짜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18일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협평환 조원진 이상입니다.